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제45강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천가할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임금님에게 천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천가할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해태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해태체를 결합하여 천가할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해태체는 고대에 죄 지은 혐의가 있는 자를 이 짐승에 닿게 하여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였으며, 사슴처럼 머리에 뿔이 하나 있고 사자 머리 모양을 한 상상의 동물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해태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해태는 고대에 석상으로 만들어 궁전의 좌우에 세웠고, 해태 모양을 상형하여 법관의 관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원은 천가할천은 좋은 풀을 시비선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에게 주도록 추천하듯이 인재를 등용하도록 이를 천거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천거가 있고, 인재를 천거하듯이 물건을 드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천거할천, 드릴천입니다. 다음은 짐승수, 여러 짐승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가지 산짐승의 그림이 있습니다. 짐승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산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짐승 후에 집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계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산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짐승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집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계견을 결합하여 짐승수, 여러 짐승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짐승휴는 산짐승의 두 귀와 머리와 발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여러 짐승 또 산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여러 짐승수는 산과 들에 야생하는 여러 짐승과 집에서 기르는 개를 비롯한 여러 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짐승, 여러 짐승 또 길짐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금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짐승수, 여러 짐승수, 길짐승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천거할천은 풀초머리 밑에 해태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해태체는 사슴농 모양의 그 밑을 변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슴의 이 머리와 그리고 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밑에 해태의 이 몸과 그리고 발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해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초머리 밑에 해태체를 결합하여 좋은 풀을 상상의 동물인 해태에 주도록 천거한다는 뜻에서 천거할천, 그리고 드릴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짐승수입니다. 여러 짐승수는 파자기역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수는 구구전 일구견이니라. 입구, 입구 둘이고, 그리고 바전, 그리고 한일, 입구, 개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수는 그 자원을 이해하고 나서 파자기역법으로 구구전 일구견 이렇게 기억하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10번 한자를 쓰기를 하는 동안에 다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짐승수는 구구전 일구견이니라. 훈과 음은 여러 짐승수, 짐승수 그리고 길짐승수입니다. 다음은 사냥할 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활을 쏘아서 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냥할 엽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계견변에 목갈기 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계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목갈기 엽을 결합하여 사냥할 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목갈기 엽은 말이나 사자 따위의 머리에 머리꼴 뇌입니다. 난 긴 털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긴 털의 상형자입니다. 일 목갈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사냥할 엽은 사냥개가 산짐승의 목갈기를 물어서 사냥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사냥한다, 수렵한다, 또 사로잡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엽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냥할 엽, 수렵할 엽, 사로잡을 엽입니다. 다음은 저울대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현대의 전자 저울에 쌀가마니를
얹어놓고 무게를 재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울대형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단일행 안에 그 가운데 위에 뿔각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고 그 밑에 클대를 결합하여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단일행을 글자의 왼편과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 위에 뿔각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와 그리고 클대를 그 밑에 결합하여 저울대형, 저울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저울대형 가로횡은 소를 몰고 갈 때에 소가 사람을 떠받지 못하게 두 뿔의 가로로 된 맨 큰 나무를 저울대에 비유하여 이를 저울대 또 저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도량형이 있고 무게를 다할 때 저울대처럼 이 평평하다 또 가로나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평형이 있고, 저울대의 수평 방향이 3 가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횡이 있습니다. 혼과음은 저울대형, 저울형, 평평할형, 가로나무형, 가로횡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횡으로 쓰고 읽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냥할렵은 계견변의 목갈비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계견, 사냥개가 목갈기렵, 산짐승의 목갈기를 물어서 사냥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계견변의 목갈기렵을 결합하여 사냥할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갈기렵의 머리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목갈기에 있는 긴 털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붙은 갈고리하고 점을 둘 찍고 또 붙은 갈고리하고 점을 둘 찍고 그리고 다시 지게다리 모양을 결합하면 사냥할렵이 됩니다. 그래서 계견변의 목갈기렵을 결합하면 사냥할렵이 됩니다. 다음은 저울대형입니다. 저울대형은 단일행의 그 안에 뿔각과 그리고 클대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뿔각이 획줄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클대를 결합하고 그 오른쪽에 단일행의 오른쪽 부분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소를 몰고 갈 때 소가 사람을 떠받지 못하도록 가로에 된 그 나무를 저울대에 비유하여 저울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저울형, 평평할형, 가로나무형, 그리고 가로횡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도둑절, 훔칠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절도죄를 지은 용의자를 경찰관이 체포하여 끌고 가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둑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렬 밑에 스물잎과 그리고 쌀미와 사람 이름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구렬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스물잎을 짧게 삐친 획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그 밑에 나타내고, 그 밑에 쌀미를 결합하고 그 오른쪽에 벌레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이름서를 결합하여 도둑절, 훔칠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도둑절은 도둑이 물건을 저장한 창고에 굴을 뚫고 많은 쌀을 벌레 먹듯이 가져가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도둑질 또 남몰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절도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도둑절, 훔칠절, 남몰래절입니다. 다음은 저편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범의 가죽이 벗겨져 나가서 저쪽에 가죽이 있는 뜻이 이쪽과 다른 저쪽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저편피는 소전에서는 자축거릴척에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자축거릴척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가죽피를 결합하여 저편피, 저희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저편피는 짐승의 몸에서 벗겨져 나가 짐승의 저쪽에 가죽이 있듯이 이쪽과 다른 저쪽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저편 또 저희라는 뜻이며 보기로 피자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저편피, 저희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도둑절은 구울혈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왼편 아래에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스물잎을 획줄임하여 짧게 비치고 그 밑에 쌀미를 결합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벌레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이름서를 결합하여 도둑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구울혈, 도둑이 창고에 굴을 뚫고 들어가서 많은 쌀을
벌레가 먹듯이 가져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도둑절 그리고 훔칠절 남몰래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월에 스물잎 곧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스물잎이 획줄이면 삐찜핵과 그리고 쌀미와 벌레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이름 설을 결합하면 도둑절, 훔칠절 그리고 남몰래절이 됩니다. 다음은 저편피, 저희피입니다. 저편피, 저희피는 자축거릴 척변에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자축거릴 척은 짐승의 몸에서 벗겨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나간 그 가죽피, 가죽이 짐승의 몸의 저쪽에 있는 것처럼 저편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저편피가 되었고 또 저희피입니다. 그래서 자축거릴 척변에 가죽피를 결합하면 저편피, 저희피가 됩니다. 다음은 당할피, 이불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불의 그림이 있습니다. 당할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옷의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옷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가죽피를 결합하여 당할피, 이불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당할피는 옷을 사람 몸에 거죽에 덮어 입는 것을 나타내어 이 옷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피복이 있고 잠잘 때 옷처럼 몸을 덮는 이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피금이 있고 옷을 입듯이 상대의 작용이나 사건을 이를 당한다 또 입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피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당할피, 이불피, 옷피, 이불피입니다. 다음은 살필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눈이 온 날 아침에 마당에 나 있는 짐승의 발자국을 살펴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살필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차례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차례번을 결합하여 살필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살필심은 지붕 위에 눈이 덮인 겨울에 산이나 들에 차례차례 나아 있는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무슨 짐승의 발자국인지 이를 살핀다 또 심사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심사가 있고 살피고 심사하여 이 심판한다 또 밝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심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살필심, 심사할 심, 심판할 심, 밝힐 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당할피는 옷이변에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옷을 사람의 몸에 거죽에 덮어 입는 것을 나타내어서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이불피가 되었고 또 당할피, 이불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 이변에 가죽피를 결합하면 당할피 그리고 이불피가 됩니다. 훈과 음은 당할피, 이불피입니다. 다음은 살필심입니다. 살필심은 진면 밑에 차례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진면, 지붕에 눈이 쌓인 겨울철에 산과 들에 나 있는 짐승의 발자국을 살펴보고 무슨 짐승의 발자국인지 밝혀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살핀다 또 심사한다는 뜻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심판할 심, 밝힐 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면 머리 밑에 차례번을 결합하면 살필 심, 또 심사할 심이 됩니다. 훈과 음은 살필 심, 심사할 심입니다. 다음은 씨 뿌릴 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씨 뿌릴 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차례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차례번을 결합하여 씨 뿌릴 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씨 뿌릴 파는 농부가 밭일랑을 걸으며 손으로 차례차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씨 뿌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파종이 있고 뿌린 씨가 자라나 새로운 열매를 맺어 종자를 퍼뜨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파가 있고 씨를 뿌리듯이 흙먼지를 뿌리며 임금이 마차를 타고 파천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파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씨 뿌릴 파, 퍼뜨릴 파, 파천할 파입니다. 다음은 번역할 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날개를 펄럭이며 공중을 날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번역할 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차례번 변의 날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차례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날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날비를 결합하여 번역할 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번역할 뻔은 새가 양 날개를 번갈아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나타내어 날개를 이 펄럭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번연이 있고 날개를 펄럭이듯이 뒤집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번이가 있고 다른 나라 말로 바꾸어 곧 뒤집어 이를 번역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번역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번역할 뻔, 펄럭일 뻔, 뒤집을 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프릴파는 손수변의 차례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일랑을 거리며 손으로 차례번, 차례차례 씨앗을 뿌리며 지나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손수변의 차례번을 결합하여 시프릴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퍼뜨릴파 그리고 파천할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의 차례번을 결합하면 시프릴파가 되고 또 그 뜻이 퍼뜨릴파, 파천할파가 됩니다. 훈과 음은 시프릴파입니다. 다음은 번역할 뻔입니다. 번역할 뻔은 차례번 변에 날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번, 새가 차례차례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펄럭이면서 번갈아서 펄럭이면서 날비, 공중을 날아간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공중을 날아간다는 뜻에서 펄럭일 뻔이 되었는데 그 뜻이 파생하여 뒤집을 뻔 그리고 번역할 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날아갈 비는 파자 기억법으로 기억한 것을 생각하면서 쓰면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번 밑에 차례번 변에 날아갈 비를 결합하면 번역할 번이 됩니다. 훈과 음은 번역할 번입니다.